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오디오하는 재미에 빠진 센터 방송실입니다. 오늘은 자작 웨스턴 벌크 선재로 만든 신호선과 가 오디오하는 재미, 원음을 찾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어 달 잠잠했습니다. 새로 만들어 적용시킨 신호선이 에이징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듯 느긋하게 진득하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이징이라는 게 그렇죠.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식 그런 게 없습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한 조의 신호선을 구매하거나 자작하거나 그 신호선을 시스템에 처음 적용시켰을 때의 적용 대역에서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신호선이 어느 대역에 잘 어울릴까 하여 일정 시간 청취 후 스윗, 레인지, 미드, 서브 등으로 옮겨가며 궁합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리스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음원으로 에이징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앰프 구동 시 볼륨은 하면서 할 말이 많은 이도 있습니다. 에이징 되어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소리에 대한 평가의 스펙트럼 또한 정말 넓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작이 되었든 완제품 구매가 되었든 일단 시스템에 적용시킬 때에 어떤 루틴 같은 건 없습니다. 자작을 하게 된 또는 구매를 하게 된 이유랄까요? 어느 대역이 뭔가 아쉬운데 신호선을 바꿈으로 그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이유라면 이유가 됩니다.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전체적인 소리가 바뀔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면 수쓰기와 프로세서 간의 신호선을 바꾸기도 하죠. 그 호기심으로 신호선 한 조를 만들어 미드레인지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가 오디오하는 재미, 미치겠네 라는 말을 미치겠네 라는 말을 어지간하면 잘 안 쓰는데요. 오늘은 쓰고 싶네요. 미치겠네. 프로세서가 장착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프로세서에 연결된 컨트롤러로 이것저것을 조금씩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 소리 괜찮네 하면서 세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기들을 동원하거나 빌리거나 또는 나름 세팅에는 고수라는 샵을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신호선을 통해 세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 중인 비트원을 세팅할 줄 모른다가 제1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노트북이 있지만 비트원 세팅 한번 해봐 하고 시도해봤지만 막상 연결해보면 무슨 드라이버가 제대로 깔리지 않았다, 무슨 파일이 없다 등의 에러 메시지 팝업창이 계속 뜨네요. 그게 보기 싫어서입니다. 암튼 트윅과 미드레인지에 물린 앰프는 오래된 4채널 브락스인데요. 현재 렉 구조에서는 게인을 거의 건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렉 구조에 의해 게인 조절 부분이 상판에 있는 앰프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앰프 게인을 건드려야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서브우퍼 드러내고 뭐 해야 하고 암튼 복잡하고 힘들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미드우퍼와 서브우퍼 앰프는 어빌리티 1304인데 구조가 신호선 입력 옆 부분에 있어 일자 드라이버로 게인을 조절하기가 수월합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신호선을 바꾸는 재미를 언젠가부터 누리다가 최근에는 카테고리 8과 카테고리 8.2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조금의 기든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귀를 번쩍 뜨게 하는 신호선을 만났습니다. 선재를 주문하면서도 반신반의한 마음에 1m 한 조를 만들 만큼만 주문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RCA 잭은 내일 올 것 같고요. 그래서 RCA 잭이 없어 재활용하자 싶어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에서 적출하여 신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3웨이 중 어디에 적용시킬까 하다가 미드레인지에 적용시켰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던 터라 큰 기대 없었습니다. 아랫 그레이드만 아니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몇 개의 음원을 플레이시켰습니다. 고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프로세서 게인을 나름대로 정한 맥시멈은 마이너스 10dB. 그대로 그렇게 듣던 대로 해두고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듣다가 내 입으로 반복적으로 새나온 말. 미치겠네. 그래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 선택받은 착한 주머니에 들어있던 조금 고급진 카세트는 메탈 크롬 테이프를 지원한다는 표식과 함께 돌비 노이즈 리듀스가 카세트 바디에 프린트되어 있었죠. 노멀 테이프를 들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크롬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시키면 들렸던 그 노이즈. 이때 돌비 노이즈 리듀스를 눌러주면 하면 사라졌던 그 노이즈. 그 노이즈가 이제껏 들어왔던 음원들에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드레인지에서 들리던 소리의 량과 질도 조금 달라졌고요. 개인 조절 없이요. 그리고 덩달아 다른 대역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도 달라진 듯한데요. 이건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호선 한 조, 미드레인지에 적용시켰던 이 신호선으로 인한 호기심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맙니다. 프로세서에는 순정 데크에서 온 신호선과 메인 소스기에서 온 억스 신호선, 그리고 억스를 광으로 변환시킨 신호선이 연결된 모습과 프로세서에서 앰프로 연결된 신호선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듣는 경로가 여럿 있겠습니다. 집에서는 홈시어터 또는 홈 하이파이, 텔레비전 근처에 있는 사운드바도 해당되겠고요. 소규모와 대규모 공연장이 있겠고요. 15, 16년이 좀 더 된 날, 그러니까 당시 인천 지역에 조수미 콘서트를 감당할 만한 곳이 없어 부천 소재 장로교에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콘서트 현장의 음향 설치 업체의 도움으로 제일 비싼 티켓 좌석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이 연간 계획으로 월마다 서울 시내 구별로 개최했던 정명훈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제가 근무하던 건물의 제일 큰 공간에서 2번 있었고요. 되돌아보니 교회도 음악을 듣는 경로에 합류시켜도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관심사 카오디오, 내 차에서 나만의 리스닝룸이 되어주는 내 차에서 듣는 음악 또는 소리. 제 차에서 청음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상파 또는 음악 전문 채널에서 방송하는 공연 실황을 무척 즐겨 듣습니다. 직접 방송하는 시간에 녹화를 하기도 하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을 때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녹화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래 또는 음악 부분만을 편집하여 듣죠. 그리고 이 편집된 파일을 청음하러 오신 분께 몇 곡씩 들려드리기도 했죠. 이제 원음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몇 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원음이란 어떤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실제 악기로 연주한 소리? 스타인버그사의 큐베이스 또는 뉴엔더 등 음원 편집 프로그램에 탑재된 플러그인? 또 뭐가 더 있겠죠? 어쿠스틱이든 원플러그이든 신디, 일렉기타 등 전자적 악기든 실제 악기로 연주한 게 원음일까요? 음원을 만들며 있어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노래는 가수가 불러서, 그리고 악기의 경우 연주를 하면 마이크로 또는 라인 입력으로 믹싱 콘솔을 거쳐 멀티트랙 레코더에 실리겠죠? 오케스트라라면 악기 개수가 엄청나겠죠? 일일이 다 마이크로 수음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 음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멀티트랙 레코더에 실리겠죠. 그럼 이게 원음일까요? 요즘은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암튼 편집자 및 그 곡을 디렉팅할 자 등 음원 발매에 관여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게 원음이 되는 걸까요? 이런저런 절차를 모른다 해도 결국 음반이라고 하든 음원이라고 하든 우리가 가진 플레이에서 소리로 나타날 파일을 우리는 원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실황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의 소리가 감동적이든 소음으로든 어떤 모습으로 내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쳐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음원으로 내게 왔을 때 드디어 원음이 내게 왔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방송국에서 제작한 음악 프로그램 역시 현장의 소리 그대로 방송을 하지는 못하죠. 후반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때 편집자 또는 프로그램 연출자의 성향에 따라 그 소리 또한 전혀 다르게 들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코바시에서 본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는 터치 모니터 바탕 화면에 사람의 두상이 있고 일정 방향, 일정 거리, 일정 깊이를 지정하여 트랙별로 녹음된 소리를 편집자가 그곳에 포지셔닝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를 예를 든다면 악기별 일정 지정석이 있을 터인데 편집 과정에서 지휘자의 의도와는 달리 편집인의 의도에 따라 악기 배치가 전혀 달라지게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소리의 크기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면 원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가지고 어떤 것은 아날로그적이다, 디지털색이 너무 강하다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 기준은 모든 리스너로 하여금 공인되거나 인정되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같은 음원을 같은 플레이어로 재생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소리를 어떤 공연 현장에 들려지게 한다든가 시스템이 넘사벽으로 여겨질 개인집의 리스닝룸에서 들려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 리스닝룸에서 들려지게 한다든가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누구의 차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릴 테니 말이죠. 오늘 퇴근길에 어떤 분이 주신 음원을 재생하며 왔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러서는 제가 편집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음원의 퀄리티가 분명 차이 나네요. 문제만 던져봅니다. 다음에는 차폐 작업을 통한 자작 신호선의 업글 효과에 관한 작업 일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방송실의 카 오디오하는 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